예, 안녕하세요. KG물류그룹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이전에 그 포장이사 창업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 주선 허가를 가지고 포장이사 창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의한 포장이사 창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포장이사라는 그 사업은 최근에 그 코로나19 등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그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간 안정적인 이사 수요가 좀 창출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포장이사를 언뜻 생각하면 물건을 포장하고 운반해서 날려다 주는 그런 어떤 그 작업적인 측면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이상으로 어떤 그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팀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또 이사 화물의 주인인 그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 자세, 매너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선사업 허가증이나 운송사업 허가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번에 운송사업 허가증을 가진 그 사업자에 의한 포장이사 창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법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조금 우리 포장이사와 맞게 달리 표현을 하면 이사하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응하여 화물차를 사용해서 고객의 이사 화물을 돈을 받고 운송해다 주는 사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그런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해서 한 대만을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그 사업 허가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대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주선 사업자로서 다른 운송 사업자의 차를 여러 대 용차를 해서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데요. 뭐 공동 또는 공영 차고지라든지 화물차 휴게소나 화물터미널 시설 등을 차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송사업자는 어떤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다른 그 개인에게 차량과 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또는 차량을 현물 출자한 사람에게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경영 일부를 개인 제3자에게 위탁해서 경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허가가 주선사업 허가증과 같이 그 금지가 돼서 양도 양수만 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 허가증은 약 시중에서 2,500만 원 전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양도 양수한 후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로 허가를 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에 한해서 전기 그 화물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 화물 자동차인 그 경우를 충족을 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그 허가를 신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할 때 발생하는 약 2,5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전기 또는 수소 전기 자동차 1.5톤 미만의 경우에 한해서는 신규로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신규로 그렇게 해당 그 화물 자동차를 허가받아서 구매한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아직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과 화물 운송 자격증이 직접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화물 운송 사업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꼭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허가를 받았는데 어떤 운전자를 고용을 해서 쓸 때 그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톤 이상의 경우에만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보유자 또는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소유 운송사업자만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사 인력은 뭐 통상 5톤 차량 한 대당 4명, 남자 3명, 여자 그 1명이 필요한데요. 이 여자는 통상적으로 주방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 인력으로 운영할 것이냐, 인력 업체에서 그날 수급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고정 인력의 장점은 늘 같이 손발을 맞추고 그러니까 팀워크라든지 작업 효율 또 작업 능력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고객 응대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또 인력 업체에서 그날 그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일 사람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작업이 불안정할 수가 있고 고객 응대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정 인력의 경우에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에 이런 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요인이 있고요. 인력 업체에서 그날 일당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부르는 그런 경우에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있고 또 근로계약은 뭐 일용직을 쓰든 고정인력을 하든 근로계약은 체결을 해야 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사 화물을 운반하게 되면은 화물자동차법상 법 위반이 돼서 처벌이 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이사 뭐 포장 박스라든지 빈 박스나 포장 자재 이런 뭐 기구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운반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고요. 또 작업원들이 이동하는 용도로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는 용도로만 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자재로서는 박스라든지 바구니, 커버류 등 이런 포장 자재를 당연히 구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이 화물자동차 운송 그 사업자는 예를 4.5톤이라든지 뭐 2.5톤 뭐 이렇게 5톤 미만의 화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지만 고객의 이사 화물이 생각지도 않은 고가의 이사 화물을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적정하게 하고 어떤 큰 AS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포장이나 운반, 정리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홍보나 마케팅, 부동산 광고, 인터넷 마케팅 등을 통해서 고객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오더 공급을 주로 하는 그 플랫폼 그 업체들 을 통해서 많은 그 막대한 광고비를 주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사 문의 들어왔을 때 그 플랫폼 업체에서 이 연계를 해주고 대신에 한 건 한 건당 그 광고비에서 차감하거나 몇만 원씩 그 비용을 받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고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객의 문의건을 연결해 주는데 좀 치중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형이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이제 본사에서 품질 관리하고 교육하고 경영 지도하고 뭐 또 오더도 또 창출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서 고객을 창출하게 해주고 또 이사 사업자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재이용 또는 충성 고객이 창출되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이사 사업에 필요한 재반, 노무, 법무, 세무,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 AS 처리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안내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사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혼합형은 뭐 독자적인 오더 창출이라든지 오더 공급 플랫폼형을 이용한다든지 또 프랜차이즈 가맹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개 이상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사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세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부분도 고객과 포장이사 요금을 정할 때 반드시 언급을 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거고요. 부가세가 어떤 포장이사 요금이 정해지면 그 안에 부가세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보통 이제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다리차를 직접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이사하면서 다른 그 사다리차 업체를 이제 불러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뭐 사다리 그 협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불러서 이용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사 사업자가 움직이는 구간이 특정 구역이고 뭐 장거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사다리 그 업체와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 훨씬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고객 응대 등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사 작업 자체는 어느 업체나 큰 차이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견적하거나 이사 작업을 하거나 AS 처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어떤 마인드로 응대하느냐. 나하고 한번 나의 이사를 경험했던 고객이 나를 좋아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차량이라든지 포장 자재 이에 대한 청결 관리도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작업 역량이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요. 포장 방법, 운반 방법, 정리 방법, AS 처리 그 기준이나 방법, 그 다음에 물품별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 그 실외기 탈착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기타 뭐 세탁기라든지 등등 아주 주요 뭐 팁이라든지 주요 물품에 대한 포장 운반 정리에 대한 노하우, AS 예방사항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제대로 익혀서
작업을 하고 나서 AS 비용으로 물어주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 관리. 아무리 그 사업자가 좋은 마인드로 제대로 잘하려고 해도 사업자 이외에 그 팀원들이 다 작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거나 또는 뭐 포장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절대 사업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 대한 작업 역량, 그 다음에 팀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어떤 서로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걸 그 일정 궤도 이상으로 올려놔야만이 포장회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전에 설명한 그 주선 사업과 차이를 보면은요, 최대 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적재물 배상 책임 그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거. 이제 주선 사업자는 이 톤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좀 달라요. 주선 사업자는 어떤 화물 운송 사업자와 고객과의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거나 대리를 해주거나 이런 역할이 어떤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화물 운송 사업자는 그 중개 또는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사업자가 또 다른 자기 스스로의 차량과 자기 스스로가 서비스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제3의 운송 사업자의 운송 수단인 차량을 불러서 이용해서 이렇게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이사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명의로 사다리 차를 용차해서 금품이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다리 차를 용차해서 어떤 그 자기가 좀 그 이윤을 남기고 그 대가를 더 받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고객이 필요하면은 사다리차를 대신 불러주되 사다리차 비용을 고객이 직접 사다리차에 주게 한다든가 단순히 사다리차 비용을 고객한테 받아서 그대로 사다리차 업체에게 전달하든가 별도의 중간에서 대가 수수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에 불과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를 고용해서 이사를 포장이사를 하려면은 사업자 혼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작업자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필요한 수만큼의 인부를 고용해서 이 사업을 부대 서비스 포장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내가 그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영 위탁이 또 가능합니다. 주선 사업자는 경영을 자기 그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주선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그렇게 명의 대여를 할 수가 없는데 반해서 이 운송 사업자는 차량과 또는 그 경영의 일부를 제3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화물 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포장이사 사업이라는 게 그냥 포장하고 운반하고 그냥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적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AS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이라든가 고객과의 응대 과정에서 서비스라든가 응대 자세, 태도, 매너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을 나를 또 찾는 재이용자로 또는 다른 고객들을 나에게 소개시켜까지도 주는 어떤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많은 노하우 또 우리 팀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퇴직금 문제 또는 팀워크 문제 주유 수당 문제 근로계약 문제 어떤 국가에 대한 세무 문제 이런 복잡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울러서 잘 알아야 종합적으로 이사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